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비발치 총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으로서 공간 확보를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총생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수평적으로 치아가 같이 변이가 될 수가 있고 수직적 높이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수평적인 변이인 경우에 보게 되면은 상하계 측절치나 다른 치아들이 이와 같이 구개측으로 팔라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와 같이 로테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된 치아는 전방부에 있을 수도 있고 후방부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수직적인 높이 차이가 나는 것, 오늘의 강의는 이와 같이 수직적 높이의 차이가 나는 상하악 견치의 총생의 치료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의 경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상악 전치부 총생과 하악 전치부 총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총생을 어떻게 필 건지, SWA 장치를 사용할 건지 킴스 장치를 사용할 건지, 이때 어떠한 철사줄이 좋은지, 그 다음에 치아 배열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유지 장치는 어떻게 할 건지. 일단 총생은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부에 총생이 있는 건지 하하계 전치부 총생이 있는 건지 우리는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A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급 부정겹을 보이게 됩니다. 하하계 전치부에 있어서는 총생을 보이지 않죠. 근데 상악 전치부에는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B인 경우에는 절단교합입니다. 근데 하하계 전치부에 총생이 심한 경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하계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는 소구치를 발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고, 반면에 하하계 전치부 총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상하계 전치부 총생은 비발치 치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구치 발치 가능성이 많게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상하계 전치부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교합에 따라서 2급이냐 1급이냐 3급의 총생이냐, 2급의 총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악만 소구치 발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3급으로 가면 갈수록 비발치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또한 이와 같이 양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편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인지 우리는 감별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략적 레벨링을 통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발치 치료로 가능하게 되겠죠. 반면에 양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구치 발치 가능성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 이 총생을 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커퍼 나이타이처럼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공간을 벌린 다음에 치아를 배열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에는 이와 같이 코가 뾰족합니다. 그리고 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와 같이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를 사용을 해서 우리는 치아를 배열을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입술의 힘이 크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전치가 레비어 버전 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떤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총생은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약간의 돌출된 모습을 주소로 오고 또한 돌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서양 사람들과 똑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전치는 입이 더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또한 컴플레인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부가적으로 또 뽑을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풀번딩과 그 다음에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풀번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총생이 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기가 쉽지가 않게 됩니다. 총생은 해결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총생이 되어 있는 치아를 배열할 때 나이타이 아치와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측절치가 바깥쪽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인접해 있는 치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로테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총생을 해결하게 되면 어떠한 치아 이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픈 코일 스프링에 의해서 이와 같이 회전되려고 하는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공간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치열궁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 치아를 배열을 하기가 수월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총생이 있는 경우에 많은 교정의사들은 공간을 벌린 다음에 치아를 배열합니다. 이때 공간을 벌릴 때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해서 공간을 벌리게 되겠죠. 맥라프링도 이와 같이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공간을 벌리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걸 배열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보게 되면은 장치를 다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에 여분이 남았죠. 루스 인치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치가 순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인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돌출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파트 1으로서 공간을 어떻게 벌리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코일 스프링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언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와 같이 총생이 되어 있는 경우에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근심 경사도 된 치아를 직립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가 있고, 근심 회전된 치아를 디로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비발치인 경우에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치아 이동되는 게 좋을까요? 상하게 이와 같이 총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하게 전치가 이와 같이 치관이 순축으로 나올 수가 있고, 어떤 중에는 치관이 순축으로도 나오지만은 치근도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치아 이동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B번처럼 치아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경우 공간을 벌릴 때 우리는 브라켓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WA에 있어서는 크라운 레이비알 토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MBT 장치에 있어서는 상악전치부에 15도의 토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15도 토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관이 순축으로 전방적으로 경사도가 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서 풀본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루스 인치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악의 전치가 전방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SWA 브래켓이 나은지 아니면은 상악 전치부에 0도의 토크가 들어간 브라켓이 나은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WA 브라켓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7도, 플러스 22도, 24도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거는 치관이 순축으로 경사도가 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공간을 벌리기 위해서 SWA 장치에서 프리폼드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치관이 더욱더 전방으로 경사도가 질 것입니다. 반면에 0도 브라켓에서 크라운 링괄 토크를 주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은 치관은 순축으로 가는 건 최소로 하면서 치근이 이와 같이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비발치 총생에서 공간을 얻을 때에는 0도 브라켓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공간을 얻을 때 01602에서 전방부에 있어서는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가는 첫사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관은 설축으로 가고 치근은 순축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치와의 상에서 치관이 설축으로 갔던 거가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서 치근이 순축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A번과 B번의 장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SWA고 어떤 경우가 킴스 장치가 될까요? SWA는 치관이 순축으로 이렇게 이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A번 같은 치아 이동 양상이 SWA 장치가 될 거고, 반면에 B번 같은 장치가 킴스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SWA 장치에 있어서는 프리폼드 아치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거고, 또한 마무리 아치와이어에 있어서도 상하게 0도가 들어가는 아치와이어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게 0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치관이 순축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킴스 브라켓은 0도 브라켓이면서 SWA 장치가 됩니다. 이때 공간은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얻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도 상하에서는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묘가 들어가고, 하악에 있어서는 크라운 리비알 토크가 들어간 묘가 들어갑니다. 이로 인해 SWA보다는 하악의 전치도 이와 같이 바딜리로 후방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니스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WA에서 미니스크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하악의 전치들이 더욱더 설축으로 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버올 슈퍼 임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킴스 장치를 한 경우하고 SWA를 장치를 한 경우하고 상하악 전치부에서 치아의 이동 양상이 다른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3급 부정교합입니다. 상하계 전치부의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는 상하계 A포인트가 가능하면 전방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는 비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교정에서는 우리가 마무리 단계에서 하기 위해서 신치백 밴즈를 합니다. 이런 신치백 밴드는 기본적으로 와인갓 유틸리티 플라이어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워드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잇몸 쪽으로 신치백 밴즈를 하게 되면은 환자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후방부 아치와이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은 증례에 있어서는 하악의 총생을 보이지 않고 상악 측절치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증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상악에서는 1번, 3번, 5번, 7번의 장치를 붙이고 그 다음에 2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치아가 이동이 될까요? 전방부 치아는 앞으로 가고 견치는 후방으로 이동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소구치와 이와 같이 제1대구치의 장치를 붙이지 않고 여기에서 호선의 길이를 이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은 전치의 레비오 버전은 최소로 되면서 견치가 측방으로 이동할 수가 있을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밴드를 타이트 신치백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치아에 라이게이션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신치백 밴드를 하겠죠? 그러면은 반대쪽을 와이어를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시키면은 이와 같이 아치와이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브라켓 최후방에 맞게끔 해가지고 신치백 밴드를 해요. 그리고 반대측에서도 아치와이어가 뒤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을 체크하셔야만 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요 호선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전치의 레비어 버전은 최소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측절치의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측절치를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을 루스 신치백 밴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루스 신치백 밴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개의 중절치만 먼저 인게이지를 합니다. 그러고서 신치백 밴드를 하죠. 신치백 밴드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치아들을 다 인게이지를 하게 되면은 아치와이어는 이와 같이 후방 부위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편측성 총생이 있는 경우에 보게 되면은 소구치 또는 측절치들이 총생이 있는 부분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구치들은 이와 같이 근심 회전을 할 것이고 측절치들은 원심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측방에서 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소구치 부위는 이와 같이 근심 회전을 근심 경사가 될 것이고 측절치들은 원심 경사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전략적으로 장치를 이렇게 붙이게 돼요. 1번, 2번, 4번, 6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된 소구치 또한 근심 회전된 소구치들을 이와 같이 한 번의 직립과 그 다음에 디로테이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전치의 레비어 버전은 최소로 하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얻은 공간으로 인해 우리는 총생이 되어 있는 견치를 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풀본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풀본딩을 하게 되면 장치를 다 붙이게 됩니다. 반면에 전략적인 본딩은 1번, 2번, 4번, 6번에 붙이게 됩니다. 풀본딩인 경우에는 슈퍼 일라스틱 아치 와이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치아 이동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요? 상하의 견치는 안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인접된 측절치와 소구치는 협측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아치 와이어가 넓어지겠죠. 반면에 이와 같이 측방에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위로 올라가 되어 있는 블록 아웃되어 있는 상하의 견치는 하방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측절치와 이와 같이 소구치들은 이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터럴 오픈 바이시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이와 같이 레터럴 오픈 바이시 생기게 되면은 환자가 혀를 내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치료 과정 중에서 이와 같은 치아 이동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치아 이동 양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전략적 본딩을 하고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이타이 오버레이 아치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치폼은 유지를 하게 하면서 이와 같이 견치가 치열공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풀본딩에 슈퍼 일라스틱 아치와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총생인 경우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코일 스프링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런 전략적 본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특히 풀 크레스트, 헬프 크레스트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1번, 2번, 4번, 6번을 여러분이 본딩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총생이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1, 2, 3, 4번 본딩하는 게 아니라 1번, 2번, 4번, 6번을 함으로써 3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면은 우리는 견치키, 소구치 관계를 1급으로 용이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 보면은 하악에는 총생을 보이지 않습니다. 상악에는 우측 부위의 총생이 심합니다. 좌측을 보면 어떨까요? 1번, 2번, 3번 부위에 약간의 총생을 보이지만은 제2 유구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10번대에 있어서는 13번과 그 다음에 25번이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전략적인 레벨링에 있어서는 13번을 배열한 다음에 16번을 배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3번이 늦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16번을 먼저 디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5번, 3번, 5번 부위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쓸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네 군데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게 되면은 전치는 더욱더 레비어 버전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전치부에 있어서는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01602 SS 와이어를 사용하면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치의 레비어 버전은 최소로 하면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3번이 나오고 나서 3번, 5번 우리는 배열을 하게 되면 치료가 용이하게 끝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01602SS가 들어간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아치와이를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상하악의 전치의 전방 프로크리네이션을 예방을 할 때, 그 다음에 상하악의 제1 또는 제2 대구치의 근심회전을 조기에 회복할 때, 그래서 오픈 코일 스프링을 3군데나 4군데 사용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아치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때 아치와이어에서 토크는 마이너스 7도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터레팅으로 마이너스 7도를 주고 전방부도 7도, 후방부도 7도를 주게 되면은 아치와이어 밴딩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총생이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비발치 증례다. 그러면은 상악 전치부는 0도 브라켓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면서 공간을 얻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발치로 처음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다시 재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증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러한 거는 일반적으로 6개월 이전에 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공간을 다 벌린 다음에 하는 것보다도 6개월 이전에 이와 같이 안모가 환자가 비심미적인 프로파일로 되든지 아니면은 상악 전치부가 더욱더 오버젯이 더 커지든지, 이것이 오버젯이 커지는 것은 전치가 더욱더 상악 전치가 심하게 레비어 버전 된다는 의미를 하겠죠. 이는 비심미적인 모습이 될 거예요. 또한 공간을 벌리다 보면은 이와 같이 제일 소고치 부위에 바칼 오버젯이 심해서 시저바인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증례는 소고치를 발치할 가능성이 좋다라는 증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치료 다 마무리 1년이나 1년 반 지난 다음에 하면은 또한 발치 공간 메꾸고 나서 치료 기간이 3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치료 초창기 6개월 이내에 환자가 안모가 좋지 않게 되고 오버젯 커지게 되고 모습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재진을 하시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총생을 필 때 비발치료할 때 전치의 레비어 버전을 최소로 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상악의 전치부에 있어서는 018 슬롯에 스탠더드 엣지와이즈 브라켓을 붙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치부 총생을 피기 위해서 마이너스 7도가 들어간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016, 02 스테인리스 스틸 아치와이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미맹출된 또한 총생이 되어 있는 부분에는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타이트 신치백과 루즈 신치백을 하면서 공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크라운 링괄 토크가 들어간 아치와이어와 오픈 코일 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지금의 상하악 전치의 위치에서 우리는 공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치아 이동되는 양상은 치관이 순축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루트가 이와 같이 순축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진단에서 총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안모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상하악 전치 위치가 나쁘지가 않으면은 우리는 비발치 치료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비발치로 진단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풀 본딩을 하고 SWA 브라켓 쓰고 오픈 코일 스프링 쓰고 상하악의 치료를 동시에 시작을 하고 교합이 긴밀하게 상태라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전치가 전방으로 경사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안모가 좋지 않은 쪽으로 되겠죠. 이런 발치 가능성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상하악 전치부에 심한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견치부 쪽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악의 견치가 설축으로 경사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악 견치도 설축으로 경사도가 되어 있죠. 하악의 견치가 증가가 되면은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하악의 장치를 다 붙이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상하악의 견치도 확장이 됩니다. 하악의 견치도 확장이 되겠죠? 하악의 전치는 또 더욱더 레비오 버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악의 견치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액티브 인라지먼트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상하악을 먼저 배열을 하고 상하악을 먼저 배열하면 상하악의 견치가 정상의 경사도를 가지게 될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의 견치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패시브 인라지먼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악 견치, 하악 견치와의 바칼 오버젯을 보고 바칼 오버젯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악의 견치를 먼저 확장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발치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나을까요? 풀 본딩보다는 전략적으로 본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악 전치부에는 SWA 브라켓보다는 스탠더드 브라켓에 오픈 코일 스프링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만약에 비발치 증례라고 하면은 상하악 동시에 시작하는 것보다도 상하악만 먼저 비발치로 치료하는 것이 좋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합이 긴밀한 경우에는 교합력을 떼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총생이 있는 경우에 공간을 벌리는 법, 특히 오픈 코일 스프링을 써서 공간을 벌려서 그 다음에는 치아를 배열을 하는 것이 되겠죠. 이 치아 배열은 파트 2에서 자세히 강의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